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구업체 한샘이 네이버나 카카오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유야 다들 아시죠? 사내 여성 직원 성폭행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말 한샘의 신입 직원이었던 A씨가요. 온라인에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 이런 피해 사실을 공개했잖아요. 이 내용이 이달 초부터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A씨가 공개한 입사 동기에 또 몰카 동영상 이것도 있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를 무마하려고 하는 인사팀장 C씨의 거짓 진술 강요 이런 게 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일들이 계속 연이어 밝혀지고 있죠. 한샘이라서 더 충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한샘이 그래도 이미지가 좋은 기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A씨가 이 피해를 당한 게 한참 전이거든요. 근데 지난달 말에 공개하게 된 그 이유 이걸 들으니까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죠 뭐. 피해자를 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겠지. 그러니까요. 사내에서요. A씨가 꽃뱀이었다. 하하. 이런 황당한 소문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씨는 아니 피해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꽃뱀으로 이렇게 손가락질까지 당하는 이런 현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거를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얘기인 거죠. 진짜 성폭행 피해자에게 어김없이 가해지는 이런 잔인한 눈길 있잖아요. 꽃뱀 아니었냐?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요.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사건 재수사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이영식 한샘 사장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아이고 참 빨리도 한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샘 사건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 봤더니만요. 현대카드 계약직 직원이었던 또 한 여성이요. 한샘 피해자처럼 자신도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입사 한 달 만인 지난 5월에 소속 부서 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 여성은요. 회사에 피해 사실 알렸대요. 그렇지만 회사 담당 직원들이요. 사적인 일 아니야? 이거 왜 우리한테 얘기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한샘 사건을 본 다음에 이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어디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이 여성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는 거죠. 보통 조직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조직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녀 간의 일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조직과는 관계없이 특정 남자와 여자의 연애사다. 이걸로 왜 회사가 개입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장난입니다. 이거는. 장난으로 보기도 너무 이건 잔인하죠. 회사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 늘 매뉴얼처럼 뱉어내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일들이 왜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지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잖아요. 한빛빛에서 나왔던 맨박스한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피해자들과도 다르게 성폭행 피해자들은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폭력 사건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있고 피해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근데 성폭행은 반대로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피하고 있고 가해자들이 더 떳떳하게 다닌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 거죠. 특별법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성폭행을 시도한 놈은 잘라버려? 그냥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무튼요.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약직이나 신입 여성들 이렇게 용기 내고 있는 요즘 모습에 저희는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박수와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 할 곳이 있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어쩌다 슈퍼맨 이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샘 이 여성분도 어찌 보면 어쩌다 슈퍼우먼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쓰레기 소각 시설에서 굴뚝으로 배출되는 대기 오염 자동 측정기 이거 조작했다는 사실이 내부 직원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거든요. 양심을 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암을 유발하는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 노출된 거죠. 이러한 부당 지시를 세상에 알린 제보자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까지 당했대요. 부당한 지시를 받았지만 용감하게 양심 선언을 한 공익 제보자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공익 제보자의 양심 선언으로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미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 7일 날짜로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 이 얘기를 드리면서 받은 광고에 무려 3분의 1을 저희가 기부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광고액이 노출되잖아요. 뭐 그거 알려지면 어떻습니까? 예, 약속했으니까 저희는 바로 지키는 거고요.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청자분들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나타내 주시면은 이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슈퍼맨이 되신 분들도 큰 용기를 얻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훌륭한 신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 얘기 누가 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겠죠? 트럼프겠죠. 맞습니다. 트럼프가 벌써 도착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남겨놨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거 기대하고 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거 다 끄집어내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요,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요, 트럼프가 아주 재미난 행동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쵸.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잖아. 그래서 한국에서도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요, 트럼프는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따라서 7일부터 열리는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요, 대북 압력 강화 발언 이게 이어질 전망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만 문 대통령이 이런 트럼프의 의중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쵸. 아마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와 함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요. 또 아마 이것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꺼려하는 최첨단 무기, 야 그거 우리한테 팔어. 이렇게 압박하지 않을까요? 싸게. 그렇죠, 싸게. 또 트럼프는요, 일본에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잖아요. 이거 무역 불균형 니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극진하게 환대했던 아베가 표정이 아주 깜짝 놀라게 변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법도 한데 너 왜 그래?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아무튼요, 트럼프는 한국에도 일본 못지않는 통상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의 FTA 개정 협상 이것도 임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6월 첫 정상회담에서도요, 트럼프는 한미 FTA와 무역 불균형 문제 이거 제기했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흑자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또 미국에서 무기 사오는 거 이런 거 다 계산하면 우리가 오히려 대미 흑자가 아니라 적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우리 최첨단 무기 더 사줄게. 좀 제발 좀 팔아봐.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이거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따지고 보면 한국에 널려있는 원자력 발전소 이것도 다 미제예요, 미제.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저희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리버리했던 아베와는 달리 문 대통령이 신사다운 풍모를 풍기면서 트럼프에게 예의도 갖추면서 또 할 말은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근데 트럼프가 예의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얘도 속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베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벌써 자유한국당 등 수구 보수 세력은요, 야 일본 아베가 그 정도 했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트럼프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가만 놔둬?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진 않았지만요, 일본 내에서도요, 아베의 지나친 환대에 대해서
대해서 반감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요. 왜 그렇게까지 아베 수상이 비굴할 정도로 환대했느냐 이런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아베는 원래 좀 비굴하지 않나요, 인상이? 그러니까 인상도 비굴한데 뭐 하는 행동까지 비굴했던 거예요. 이번엔 특히나 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베보다 더 비굴하게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런 건 김무성 씨가 잘할 것 같은데, 비굴한 인상으로 접대하는 건. 그러면서 노룩 패스까지 해버리고요. 그렇죠. 아무튼요,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국빈으로 한국에 온 거, 이거 당연히 환대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환대는 하되 지나친 환대는 안 돼요. 저는요, 가끔 이렇게 트럼프한테 야, 너를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 내에는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반대 집회 모습 트럼프가 가는 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살짝 볼 수 있게 이렇게 동서를 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분당에 가면은 트럼프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하. 그 주민들이 집단 반대를 하면 더 효과적이죠. 저기가 네 이름 걸린 아파트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너 반대하더라. 그렇죠. 이름 바꿔달라. 좋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벤츠 GLC 쿠페 등 52개 차종 5만 6천여 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이 됩니다. 5만 대가 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7일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 GLC 220D 포매틱 쿠페 이를 포함한 33개 차종 323대가 창 유리 접착 잘못으로 충돌 사고 시 탑승자 부상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접착이 잘못돼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유리가 운전자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 아이고. 이 달리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면 이거는 칼이 되겠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네요. 예, 깨져서 접근을 하면 수류탄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고, 너무 끔찍합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CC 이런 4개 차종 18,000여 대는 자동차 안전성 제어 장치 기능 고장 식별 표시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BMW X5 엑스드라이브 30D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아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아니, 소화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거 왜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네. 기아차 봉고 3 카니발 3만여 대는요, 브레이크 진공 호스 제작 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돼서 제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아하. 이 카니발과 같은 차는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9명 이렇게 타게 되면은 거의 1톤가량이 추가가 돼요. 그렇죠. 근데 제동력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 나겠죠. 아하. 도요타의 시에나 10개 차종 4,400여 대는요, 2가지 리콜을 실시합니다.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 퓨즈 용량이 부족했고,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00여 대는 에어백 역시나 닦아다네요. 아이고, 닦아지는군요. 예, 에어백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0여 대는 연료 주입구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리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제작사는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전화의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을 알립니다. 자동차 오너가 이미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하.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 결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 리콜 센터를 운영 중이고요. 홈페이지에서 차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제작 결함 사항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 주소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www.car.go.kr. 어허. 전화는요, 080-357-2500.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5만 대가 넘게 리콜을 하는데 현대차가 없네요. 현대차가 차를 잘 만드는 건가요? 현대차는 이래저래 빠져나가는 그런 수단을 평소에도 잘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허. 요즘 들어 부동산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집값 상승을 틈타 지난 7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가 매우 활발했거든요. 근데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아파트 거래가요, 감소를 했대요. 얼마나 감소했느냐? 무려 6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대출 규제 이런 게 집중된 강남권 노원구 등지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대요.
이 내용은요, 연합뉴스가 부동산 114에 의뢰해가지고요, 이렇게 조사한 자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8월 한 달간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요, 총 4만 5천여 건, 7월 6만 3천여 건에 비해 28.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요, 아까 얘기대로 65.7%가 줄어가지고요,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대요. 계약이 줄었다는 얘기는 조만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 아니겠어요? 특히 서울 구별로 보니까요, 대출과 재건축 규제가 집중된 투기 지역 이쪽 거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파리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요, 한 건 이상 있는 경우 투기 지역에서는요, 추가 대출이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노원구 아파트의 경우는요, 계약 건수가요, 7월에는 1,899건이었는데요 8월 드니까 399건밖에 안 된대요. 79%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규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399건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기존에 대출이 없었던 건일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니까요. 요게 실수요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요, 송파구도요 78.3%가 감소했고요, 강남구도요 76.9%, 강동구도 74%, 강남권이 다 이 거래가 박살이 났다는 거죠. 이렇게 박살날 이후에는요, 투기과열지구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이게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단지가 많은 강남권 거래량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설명이 붙고 있습니다. 역시 비강남권이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성동구, 여기는요 73.4%, 양천구 72.3%, 여기도요 8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70% 이상 빠졌다고 해요. 어제 소개드렸던 그 동네네요. 성동구. 그러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 114의 이미윤 책임연구원은요,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은 주택을 얼마나 싸게 내놓는지가 집값과 거래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로드맵 발표 이후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점까지 3에서 4개월간이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설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다들 이 기사에서 느낄 수가 있죠. 폭락의 전조가 보이지 않나요? 어제도 저희가 수원, 화성 이런 경기도 서남부 쪽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브리핑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팩트와 지금 전해드린 팩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수록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택 공급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마지막 붕괴 직전의 거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식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근처에 가지 않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불꽃은 꺼지기 전에 가장
어찌 보면 어쩌다 슈퍼우먼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쓰레기 소각 시설에서 굴뚝으로 배출되는 대기 오염 자동 측정기 이거 조작했다는 사실이 내부 직원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거든요. 양심을 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암을 유발하는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 노출된 거죠. 이러한 부당 지시를 세상에 알린 제보자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까지 당했대요. 부당한 지시를 받았지만 용감하게 양심 선언을 한 공익 제보자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공익 제보자의 양심 선언으로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미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 7일 날짜로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 이 얘기를 드리면서 받은 광고에 무려 3분의 1을 저희가 기부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광고액이 노출되잖아요. 그거 알려지면 어떻습니까? 예, 약속했으니까 저희는 바로 지키는 거고요.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청자분들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나타내 주시면은 이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슈퍼맨이 되신 분들도 큰 용기를 얻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훌륭한 신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 얘기 누가 했는지 다들 알고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씨는 피해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꽃뱀으로 이렇게 손가락질까지 당하는 이런 현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거를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얘기인 거죠. 진짜 성폭행 피해자에게 어김없이 가해지는 이런 잔인한 눈길 있잖아요. 꽃뱀 아니었냐?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요.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사건 재수사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이영식 한샘 사장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아이고 참 빨리도 한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샘 사건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 봤더니만요. 현대카드 계약직 직원이었던 또 한 여성이요. 한샘 피해자처럼 자신도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입사 한 달 만인 지난 5월에 소속 부서 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 여성은요. 회사의 피해 사실 알렸대요. 그렇지만 회사 담당 직원들이요. 사적인 일 아니야? 이거 왜 우리한테 얘기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한샘 사건을 본 다음에 이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어디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이 여성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는 거죠. 보통 조직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조직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녀 간의 일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조직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구업체 한샘이 네이버나 카카오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유야 다들 아시죠? 사내 여성 직원 성폭행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말 한샘의 신입 직원이었던 A씨가요. 온라인에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 이런 피해 사실을 공개했잖아요. 이 내용이 이달 초부터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A씨가 공개한 입사 동기에 또 몰카 동영상 이것도 있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일을 무마하려고 하는 인사팀장 C씨의 거짓 진술 강요 이런 게 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일들이 계속 연이어 밝혀지고 있죠. 한샘이라서 더 충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한샘이 그래도 이미지가 좋은 기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A씨가 이 피해를 당한 게 한참 전이거든요. 근데 지난달 말에 공개하게 된 그 이유 이걸 들으니까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죠 뭐. 피해자를 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겠지. 그러니까요. 사내에서요. A씨가
꽃뱀이었다. 하하. 이런 황당한 소문 알고 계시겠죠? 트럼프겠죠? 맞습니다. 트럼프가 벌써 도착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남겨놨다고 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거 기대하고 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거 다 끄집어내겠다. 뭐 이런 각오를 밝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요,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요, 트럼프가 아주 재미난 행동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쵸?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잖아. 그래서 한국에서도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요, 트럼프는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따라서 7일부터 열리는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요, 대북 압력 강화 발언, 이게 이어질 전망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만 문 대통령이 이런 트럼프의 의중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쵸? 아마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와 함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히고요. 또 아마 이것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꺼려하는 최첨단 무기, 야 그거 우리한테 팔어, 이렇게 압박하지 않을까요? 싸게. 그렇죠, 싸게. 또 트럼프는요, 일본에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잖아요. 이거 무역 불균형 니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극진하게 환대했던 아베가 표정이 아주 직과는 관계없이 특정 남자와 여자의 연애사다, 이걸로 왜 회사가 개입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장난입니다. 이거는 장난으로 보기도 너무 이건 잔인하죠. 회사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 늘 매뉴얼처럼 뱉어내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일들이 왜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지,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잖아요. 한빛빛에서 나왔던 맨박스란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피해자들과도 다르게 성폭행 피해자들은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폭력 사건이나 뭐 도둑질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있고 피해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근데 성폭행은 반대로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피하고 있고 가해자들이 더 떳떳하게 다닌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 거죠. 특별법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성폭행을 시도한 놈은 잘라버려? 그냥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무튼요,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약직이나 신임 여성들 이렇게 용기 내고 있는 요즘 모습에 저희는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박수와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 할 곳이 있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어쩌다 슈퍼맨 이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샘 이 여성분도